미 중부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인해 켄터키주에서만 최소 64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덴버에서는 87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남가주 전역이 겨울 폭풍 영향권에 들면서 다음 주까지 한파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국에서 첫 오미크론 감염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2차 접종자에게 3차 추가 접종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10직으로 단일화된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안에 서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회 대표단이 LA를 방문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중부 지역을 강타한 토네이도 여파로 켄터키주에서만 최소 64명의 사망자가 집계됐습니다. 덴버에서는 이상기후와 맞물려 87년 만에 폭설이 내렸다고 합니다. 첫 소식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력한 토네이도가 미 중부를 강타하며 켄터키주에서만 최소 64명이 사망했습니다. 애초 우려보다는 다소 줄어든 규모지만 사실상 인근 지역은 초토화된 상태입니다. 현장을 수습하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까지는 앞으로 몇 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Just a few more facts about those we've lost. 18 are still unidentified. Of the ones that we know, the age range is 5 months to 86 years, and 6 are younger than 18.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주민이 105명에 달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As of this morning, our best count for confirmed deaths, the most accurate count we have as of this morning, are 64 Kentuckians. Remember, this is fluid, and the numbers will change, and sometimes they have, thank God, gone down. Other times they've gone up. 현재 피해 지역 대부분은 전기와 물이 끊겼고 상당수 주택이 문과 지붕이 사라졌습니다. 또 가스도 공급되지 않고 있어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네이도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칸소와 일리노이를 비롯한 8개 주에서 최소 50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해 사망자는 100명이 넘어갈 것이라고 기상청은 예상했습니다. 아직까지 보고된 한인들의 피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상기후와 맞물려 덴버에서는 지난주 금요일 87년 만에 눈이 내렸습니다. 1934년 이후 처음 내리는 눈으로 덴버 국제공항의 공식 측정치는 0.3인치로 기록됐습니다. 기상 전문가는 적도 태평양 해수면 온도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덴버와 같은 대도시 지역이 앞으로는 점점 더 건조한 날씨로 바뀔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는 서부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벌어지는 현상으로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문가는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남가주 전역이 겨울 폭풍 영향권에 접어들며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쌀쌀해진 날씨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겨울 폭풍의 영향력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흐린 날씨에 이어 내일부터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3인치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산간 지역에는 최대 5인치의 비가 내릴 전망이며 고지대에는 최대 2피트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겨울 폭풍 영향으로 최대 60마일의 강풍이 불면서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60도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눈이 쌓이는 산간지방에서는 자동차 체인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파 영향에 따라 해안가에서의 서핑과 물놀이도 금지됐습니다. 영국에서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영국 총리는 오미크론 위험성이 낮다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1명 이상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런던에서 코로나19 감염의 40%가 오미크론 변이로 곧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영국 보건국은 보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난달 27일 첫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보고된 이후 오늘까지 누적 감염자가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The first is that no variant of COVID-19 has spread this fast. There are now 4,713 confirmed cases of Omicron in the UK. And the UK Health Security Agency estimates that the current number of daily infections are around 200,000. 걱정했던 대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기존 백신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남아공 연구소는 화이자 백신 접종자 12명 가운데 2회 접종자의 경우 예방 효과가 23%에 그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연구진은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자의 경우 오미크론 예방 능력이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3차 접종자의 혈액에서 나온 오미크론 변이 중화 능력은 100배나 증가했습니다. 델타 변이와 비교해 4배 낮지만 상당한 수준의 예방 효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16세 이상을 추가 접종 대상으로 확대하고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Although we don't have all the answers on the Omicron variant, initial data suggests that COVID-19 boosters help to bolster protection against Omicron. 의학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오미크론 감염을 완전 차단하지는 못하더라도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는 데는 효과가 있다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영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첫 사망자가 나오면서 바이러스 재확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의 79% 상당이 돌파 감염에 의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이 중에는 부스터샷을 접종한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금까지 30개 주에서 43명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들은 가벼운 증상만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침과 코막힘 등 일반적인 몸살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 43명의 79% 상당인 34명은 돌파 감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 14명은 추가 접종인 부스터샷까지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배경입니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의 대부분은 40세 이하의 젊은 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해외여행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를 전파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LA통합교육부가 학생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LA통합교육부는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백신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까지 12세 이상 모든 학생들이 백신 접종을 마칠 것을 규정했는데 지금까지 백신을 접종한 학생은 전체의 86.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한 학생은 오는 봄학기부터 캠퍼스 출입이 금지됩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3만여 명의 학생들이 오는 봄학기부터 학교에 등교해받는 대면 수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대신 자율학습 기반의 온라인 원격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LA통합교육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을 내년 가을로 연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내일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접종 기한이 연기돼도 매주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이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안에 서명해 효력이 발효됐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일찍 선거구 변동이 이루어진 겁니다. LA시의회는 지난 7일 에릭 가세티 시장이 선거구 재조정안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의 서명 여부는 당초 오늘 오전까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LA시의회는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과 동시 서명이 이루어졌고 효력은 지난 10일부터 발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선거구 단일화의 모든 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LA 한인타운이 10지구 선거구 하나로 재조정되면서 한인 정치력 신장의 발판이 만들어진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국민의힘 재외동포 위원회 대표단이 LA를 방문했습니다. 다가오는 한국 대선을 앞두고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등록과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은 내년 1월 8일,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미국 내 전체 재외선거 추정 유권자는 85만 명, 이 가운데 선거 등록률은 대략 3에서 4%대고 LA의 경우는 이보다 낮은 2%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LA를 방문한 국민의힘 재외동포 대표단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한인들의 적극적인 재외선거 등록과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50% 투표율을 보여서 미국에서 40만 표 이상 동포들이 투표를 했다. 그럴 경우에는 동포분들께서 이걸 해주세요 하고 찾아오기 이전에 아마 대통령도 다 달려오지 않겠습니까? 와서 우리가 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현재 대한민국 선거법상 각 공관 지역별로 매 인구 4만 명을 기준으로 최대 3개까지 해외 추가 투표소 설치가 가능합니다. 여전히 전체 재외선거 인구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민의힘 재외동포 대표단은 현재 투표소 설치를 매 2만 명마다 1개씩 제한 없이 설치하는 공직선거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럴 경우 25만 명의 유권자가 있는 LA 지역 공관은 최대 13개까지 투표소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대표단은 다만 현실적으로 이번 대선에서는 불가능한 만큼 이번 재외선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가 시간을 좀 더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혹시 이미 투표 등록을 하신 분들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국내 정치권에서 비춰지는 모습은 어차피 뭐 투표소도 확대하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도 제외 계시는 분들은 투표 안 하겠는데 이런 인식이 저는 고착되는 것이 가장 저는 좀 우려할 상황이다. 국민의힘 재외동포 대표단은 이번 미국 방문은 어디까지나 재외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대선 후보 선거운동과는 거래를 뒀습니다. 국민의힘 재외동포 대표단은 대선을 앞두고 시카고와 뉴욕, 애틀랜타 등 미국 내 주요 7개 도시를 방문하며 재외선거 참여 홍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LA에서는 이날 오전 기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후에 동포 간담회를 가졌으며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를 추가로 방문한 뒤 귀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오늘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제30대 한인회장 당선증 전달식이 개최됐습니다. 제14 뉴욕 KBTV 안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30대 뉴저지 한인회장 당선증 전달식이 13일 오후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거행됐습니다. 지난 12월 9일 실시된 제30대 한인회장 선거에서 총투표 2,191표의 71%인 1,562표를 얻어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한 이창원 당선인의 이날 당선증 전달식에는 선거관리위원들과 한인 커뮤니티 내의 각 단체장들이 다수 참석해 새로 출범하게 되는 제30대 뉴저지 한인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당선증 전달식에서 이창원 당선인은 최초 한인 2세 한인회장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최선을 다하며 공약을 현실화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선증을 받고 보니 기쁨과 동시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제 저는 최초 한인 2세 한인회 회장으로서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제가 걸었던 공약들 하나하나 현실화시키게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당선증 전달식에는 이번 11월 본선거에서 민주당 제37선거구 주 하원 의원으로 당선된 엘렌박 당선인이 자리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뉴저지주 한인 역사상 최고의 선출직에 당선된 엘렌박 당선자는 모두 함께 같이 가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만들자며 이창원 당선인의 한인회장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뉴저지의 한인회를 크게 더 좋게 같이 이렇게 더 같이 노력해가지고 크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축하하고 congratulations.
20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져 동포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었던 제30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의 막이 이제 내렸습니다. 현재 제29대 뉴저지 한인회장의 임기는 이번 달 31일까지이며 이창원 당선인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최초 한인 2세 신임 한인회장의 앞으로의 행보에 동포들의 기대와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자신의 몸을 챙기지도 못한 채 묵묵히 시민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최일선 근무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지난 주말 이들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특별한 사회공헌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부에나파게 자리한 극장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내 자신은 물론 가족을 돌볼 틈도 없이 2년여의 긴 세월을 남을 위해 살아온 팬데믹 시대 숨은 주인공입니다. 이번 감사 행사는 팬데믹 기간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에 노력한 최일선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사에 초청된 160여 명의 최일선 근무자들은 팬데믹 기간이 힘들었지만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Very difficult. We had a hard time at the hospital, but we had some good leadership and we were able to do quite a bit, save quite a few lives. 경찰분들도 힘드신 분들도 많아요. 팬데믹 때문에.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도와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고 서로 그렇게 도우면서 하니까 너무 좋죠. 한국인삼공사 미주법인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이들에 대한 감사 표시와 함께 후원금 모금이 진행됐습니다. 한국인삼공사 미주법인은 이날 모금된 기금을 1대1로 매칭해 비영리 단체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초청된 인사들은 모처럼 만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 감사를 전했고 사회 공헌을 위한 기부 행사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일상을 지속할 수 있었던 거는 프론트라인 워커라고 불리는 이 필수 업종 종사자분들이 묵묵히 힘든 상황에서도 일을 해주셔서 그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그분들을 많이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게 너무 일상화되면서 이제는 또 그분들한테 대한 기억이 조금씩 잊혀지는 게 아쉬웠습니다. 팬데믹 사태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가끔 이들의 노고를 돌아보고 우리 주위에 소외된 이웃들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